10,000km 돌파. 자, 10,000km 리뷰할 겸 세탁기도 돌렸고, 아무튼 이불 빨래 하려고 왔어요. 이불 빨래 맡겼고 세차도 오랜만에 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세차부터 하고 보시죠. 실내 자동 세차가 있어서 하러 왔습니다. 줄 서 있구나. 자동 세차 큰일이네. 내려서 카드 충전 먼저 하고 와야겠네요. 작년에 산 세차니까 터치 없고 수압식으로만 하는 노터치, 노흠집, 노브러시 자동 세차로 가려고 합니다. 하부 세차도 아마 있을 거예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연막칼슘이나 이런 게 많이 튀긴 했어요. 간만에 맑은 날이라서 세차하러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꽉꽉 차 있네요. 아주 그냥. 드디어 내 차례. 전진 쿡쿡쿡.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차 완료. 카메라 접고. 카메라가 아니구나. 사이드미러구나. 이렇게 브러쉬가 아니라 그냥 쭉 뿌리기만 합니다. 폼 쌌고요. 물 뿌렸고 그 다음 폼인가 보구나. 갇혀버렸어. 네, 고압수로 씻어냅니다. 한 번 더. 그 다음 레인왁스 건조. 여기서 닦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자리도 없고 지금 이불 빨래 돌렸던 게 끝난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기다리느라 많이 걸렸네요. 자, 깨끗하게 닦였죠. 이제 물자국 남지 않게 빨리 닦아주도록 합시다. 걸레가 있었지요. 물자국 남지 않게 깨끗이 닦아줍시다. 이게 브러쉬를 안 쓰는 거다 보니까 조금 빡빡 안 닦이는 건 있는 것 같아. 들어보거라. 이런 거. 물 떨어지지 마. 처리가 이씨. 빨래 건조 시간이 한 20분 남았으니까 주변 돌면서 차 탄 후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00km 탔고요. 1000km 타고 나서 바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볼 일들이 생겨가지고 또 장거리 탈 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일단 400km는 돌파한 시점입니다. 평균 연비는 14.1km, 14.23 고속주행 많이 하면은 한 3까지 올라갔다가 보통은 한 14.2 정도 되는데 지금은 요즘 시내주행만 계속해서 그런지 14.1이네요. 보통 출퇴근만 할 경우에는 한 2, 3주에 한 번씩 3만원 정도씩만 주유하면은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장거리 뛸 때는 그냥 거의 다 탄 다음에 거의 앵고 나면은 5만원씩 주유하고 있습니다. 5만원 하면 한 30리터 내외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2칸 정도 남기고 거의 다 차더라고요. 그 정도로 꽉 채웠을 때 한 530, 40km 정도 총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에코모드 타고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좀 길게 탈 일 있으면은 일반 모드로 바꿔서 가속도를 좀 높여서 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 차를 내 차로 운전해 본 건 아니고 이제 출장 갈 때 차를 렌트를 해서 많이 타본 편인데 이게 이제 아반떼랑 같은 엔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크게 좋다는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역체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타다가 좀 더 큰 차라든지 아니면 좋은 차를 렌트를 했을 때 또 괜찮은데 싶다가도 이제 내 차를 다시 타게 되면은 가속도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승차감 같은 부분에서 좀 역체감이 있어서 내 차가 확실히 뭐 좋은 차는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긴 하지만 급 자체가 높은 차는 아니구나 라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헨따라든지 엉뜨 같은 거 다 돼 있고, 특히 이제 현대 블루링크로 해서 원격으로 시동 거는 거는 참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출근할 때 미리 시동을 걸어 놔가지고 조금이나마 요즘같이 추운 날 난방을 먼저, 히터를 먼저 틀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미리 틀어 놓는다든지.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원격 시동 히터 옵션 중에 헨따는 있어도 저기 엉뜨는 안 켜지더라고요. 엉뜨까지 켜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엉뜨는 탑승하고 나서 제가 수동으로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방금방 올라와가지고 좋긴 한데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 효과 다 볼 때쯤, 또 히트가 따뜻해질 때쯤 되면은 도착해서 약간 애매합니다. 앞좌석은 다 엉뜨랑 핸드랑 다 있어서 괜찮은데 뒷좌석에는 이제 공조기가 따로 없어가지고 뒷좌석에 탄 분들한테까지 에어컨이나 히터가 도달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인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 고작 2,500만원도 안 하는 차라는 거, 취등록세 다 포함해가지고 2,400 다 합해서 2,400, 2,500 정도밖에 안 했어요. 싼 차입니다 진짜. 과속 방지턱이 있네요. 넘어볼게요 한번. 지금 보조석에다가 밴드 같은 걸로 지금 거치를 해놔가지고 더 크게 휘청거리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정차한 김에 그냥 내부 설명 좀 하겠습니다. 1404km 14.1 연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에코 모드인데 평소에 고속도로 탈 때는 이렇게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는 써본 적 없어요. 그리고 요즘 스키장 많이 가다 보니까 눈 쌓인 데 많이 다녔었는데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요 디렉션으로 해서 스노우 모드 타봤습니다. 뭐 다행히 이거를 쓴 덕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눈길에서 바퀴가 헛구른 적은 없고요. 핸들에 있던 핸들봉은 뗐어요.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일단은 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AI 스피커가 아니라 공기청정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공기 빨아들여서 위에 필터로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장거리 운전의 필수품이죠. 졸개껌 과랴냐. 센 거 좋습니다. 과랴나 많이 들을수록 엄청 세요. 거의 뭐 마약 수준임 이거. 그리고 요거는 전에 차에서도 계속 타고 쓰고 있던 교통안전 요 부적 듣고 내려서 잠깐 설명을 해봅시다. 맞아. 아이고 차 키를 두고 내렸네. 깨끗하죠잉. 방금 막 세차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목욕한 지 꽤 됐는데 얘는 세차를 했네요. 샤워는 매일 합니다. 지금 이 뭐야 이거 코팅까지인 거야? 에헤이 좋아졌네 이거. 요 끝에 요거 발라놓은 거 그거구나. 이거 뭐 까도 돼. 나중에 떼면 되지. 지금 1만 킬로 탔고 1년은 좀 안 됐죠. 작년 거의 7월쯤에 받았고 지금 2월이니까 얼마니? 한 9개월 8개월 된 것 같은데 다행히 별 사고 없이 접촉 사고 같은 것도 없었고요. 잘 깨끗하게 타고 있습니다. 이야 광 봐라. 아주 그냥 내가 비쳐 보이는구만. 안녕. 장단점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장점 보시다시피 차가 작습니다. 옆에 승용차라도 대봐야 되겠지만 전장이 2.4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엉덩이도 짧아가지고 주차하기가 너무 편해요. 웬만한 건 다 안 닿습니다. 오이씨 위험한데 싶은 거 다 안 닿아요. 무조건 안 닿습니다. 농담 삼아서 경차보다 좀 더 큰 수준이라 가지고 모닝이나 그런 거 타보면은 한 여기쯤 와요. 한 요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승용차는 한 40cm 정도 차이 나니까 이만큼까지 나오거든요.
것도 요 차고가 조금 높은 편이라 제가 180이긴 한데 앉았을 때 참 편합니다. 승용차는 아주 낮죠. 의자 높이도 그렇고 스케일적으로는 그 정도 주차하기 편하다. 작은 차, 그리고 작은 차이만큼 싸다. 싼 거 치고는 뭐 그럭저럭 탈만하고 잘 나간다. 제가 딱히 근데 차에 막 크게 관심이 있거나 막 알아본 거는 차 살 때 말고는 없어가지고 적당히 타기 좋다. 사회 초년생 돈 많이 크게 안 들어가서 좋고 연비 괜찮고. 저번에 엔진오일 최근에 한번 갈았었는데 한 11만원 나오더라고요. 어디 기준? 저기 현대 블루핸즈 기준 공인비랑 포함해가지고. 현대 포인트로 뭐 샀냐, 요 박스 샀었고요. 이 박스 꽤 큰 겁니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에 기타 등등이 들어있는데 솔직히 다 필요 없는 것들 아닌가? 나 버려버리고 싶네 갑자기. 이 공용어도 이제 쓰지도 않는 거 썩을 장난감이나 이런 거 들어있고 먼지 털이게. 그리고 요 보만에서 산 청소기. 빨아들이는 것도 되고 뒤로 바람 쏘는 것도 된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더라고요. 그 최근에 내부 세차 요것도 했었었는데 발판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여기 트렁크 단 낮춰서 쓰는 거 2단인 거 그냥 낮춰버렸어요. 아니 낮춰가지고 밑에다 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장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작아서 편하지만 차가 좁다. 어떤 것이 좁으냐, 제가 운전석을 그렇게 뒤로 위로 안 밀어요. 공간을 많이 안 쓰기도 하고 어느 정도 딱 좀 시야가 가까이 붙어 있는 걸 좋아해서 앞좌석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뒷좌석은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앉아 보면은 제 덩치를 생각하면은 뭐 웬만한 분들 다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긴 한데, 보조석에서 앉으신 분이 좀 편하게 타겠다고 등받이를 좀 젖히거나 뒤로 기대면은 요 보조석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여기 앉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진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조기 뒤에 없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방금 보셨겠지만 요거 수동이라는 거, 전자동이면 좋겠지만 수동이라는 거, 요건 좀 아쉽습니다. 말고는 색깔도 이쁘고. 근데 빨간색으로 할 걸 그랬어. 색깔 너무 별로 안 튀어. 빨래나 찾으러 갑시다. 일단 빨래 찾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은 메뉴가 참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잘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런지 거기에 이제 제 차다 보니까 좀 알아봐서 그런지 심심치 않게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참 많이 보입니다. 물론 뭐 아반떼나 소나타나 그랜저, 제네시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적기는 해요. 그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이제 해외 쪽은 페이스리프트인지 하여튼 업그레이드가 한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이제 내수용보다는 해외용으로, 수출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것도 페이스리프트 한번 되는 게 아닌가. 소식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전 200m, 시속 3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들었다시피 저는 요 안내 음성을 남자로 해놨습니다. 그냥 대부분 여자 음성 쓰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남자 음성을 했어요. 뭐 듣기 편한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왜 남자 음성이냐, 듣기 싫다, 바꿔라. 그런 말 들으니까 더 바꾸기 싫어서 그냥 요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점 아까 하나 까먹었었는데, 이게 SUV고 해치백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달릴 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정면에서 불거나 측면에서 부를 때 눌리거나 좀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좀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전 차에는 이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어가지고 풍조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본 점검 맡기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정도는 풍조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80km 정도 이상 달리면은 바람 새는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해요. 요 운전자석 창문 쪽으로. 근데 이게 차량 녹화나 핸드폰 녹음에서는 잡힐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사람이 느낄 정도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또 다른 좌석에 안 앉아봐가지고 다른 좌석에서 또 얼만큼 들리는지는 잘 모르긴 한데,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달리면은 느낄 수 있다 정도지, 라디오나 음악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전혀 들리지 않긴 합니다. 이제는 잘 쓰고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요즘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이라서 스키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갔다 오면 이제 발목이랑 엄청 피곤하거든요. 엄청 피곤한데 이제 200m 시속 30km. 야 나 말하잖아 니가 자꾸 떠들어 이씨. 보드 타고 고속도로 내려올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써놓으면은 아주 발목 편하게 잘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대비 옵션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뭐 내가 패밀리카로 큰 차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이상 살 돈이 있으시다, 그래서 좀 괜찮은 거 요즘 차를 타고 싶다,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한 차들을 타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선택지에 요걸 넣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사회초년생이고 지금 가진 돈이 뭐 그렇게 용돈이 많지 않으시다, 그런데 괜찮은 차를 타고 싶다 할 때 충분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이제 차량 크기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차량이 작은 만큼 주차라든지 요런 이제 골목에서 주행하기 너무 편하고, 반면 요 크기가 있다 보니까 넉넉한 차량 내부 공간을 제공하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트렁크도 전에 탔던 차가 소울이다 보니까 처음엔 크게 느껴졌는데 막상 짐 실어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뒷좌석도 이제 슬라이딩은 안 되고 이제 접었다 폈다 폴딩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아쉽다. 1년 안 되는데 10,000km 탄 거면 조금 많이 탄 편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제 발에 대해서 잘 탈 수 있기를 오래오래 타고 싶습니다. 애칭으로 배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배뇽 10,000km 사용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